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세벽 대표,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NS텍 네. 25,000원에 10% 갖고 있는데요. 네. 그냥 계속 밑으로만 꽂아가지고 네, 잠이 안 올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최근에 한 일주일 됐습니다. 혹시 작년에 수익을 좀 보셨었을까요? 작년에 상당히 수익을 봤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셨군요,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부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작년에 수익을 많이 보셨었다고 하세요. 작년 주가 보면은 또 SNS텍 엄청 났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지금 계속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대표님? 저는 지금 손실 비중이 그렇게 네. 아주 지금 극대화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당장에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좋다라는 리포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24년, 25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적들이 우상향하는 이런 컨센서스가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의 투심이 지금 회복되지가 않고 있고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진짜 시장 대비해가지고 너무나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자체도 매크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관련 업종인 이쪽이 지금 믹스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인 공장 준공이 끝났는데 이 이후에 지금 흐름 자체가 이 EUV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소식이 있다라는 점들이 주가에는 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25,000원 가격대에 지금 매수를 잘 잡으셨지만 지금은 이제 쌍바닥 자리 22,500원 자리를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일시적으로 튀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입가 부근에서 저는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진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을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322억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25년도에는 437억 원으로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으로 진짜 25,000원대 혹은 27,000원까지는 한번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락폭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게 되면은 2만 원대까지도 지금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상황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아쉽게 부정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SNS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 19만 원에 20%입니다. 19만 원에 20%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네. 지금도 들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 보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과장님, 19만 원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19만 원까지 당장 뭐 드라마틱하게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삼천당 제약을 우리가 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가지고 있는 에스패스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이제 주사제형을 경구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경구형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경구형과 관련해서는 한 차례 시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도 사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었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삼천당 제약은 이번에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들 상승 나올 때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번에 올라간 거는 장기 지속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 거고, 네, 사실 삼천당 제약은 그게 아니라 이제 주사제형을 경구형으로 바꾼다라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 현재 상황을 딱 보면요. 바이오랑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 유입이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번 나왔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지금 뭐 모멘텀 자체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또 황반병성 치료제인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과 저만제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횡보하면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왜냐면 지금 이제 오늘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다른 종목군들 뭐 강보학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나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지금 하락 나오면서 또 HLB 같은 경우도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 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바이오 쪽의 호재가 최근에 좀 잠잠한데 2차 전지 쪽,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이오 섹터 고점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들이 바이오랑 이제 바이오에서 나온 물량이 2차 전지랑 반도체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좀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자체가 19만 원대인데 이거 지금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지켜보셨다가 어느 정도 한 17만 원, 18만 원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이거 견디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는 상황에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저점 이탈이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청자분께서 그런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좀 견딜 수 있다. 비중 20% 정도지만 그래도 좀 지켜볼 수 있겠다 하시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저 20%지만 좀 부담스럽고 이걸 지금 나는 바꾸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12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내 종목도 냉철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뭐 기본기님, 사유님, 데니님, 장대 양봉님 와 계신데요.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728번님께서 바이오니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4,2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2분기 적자, 3, 4분기에 회복 뉴스가 있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너무 빠져서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바이오니아 하면은 탈모 관련된 모멘텀 있으면 막 급등하기도 하고 네. 이러잖아요. 하지만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탈모 관련 주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회사의 주된 매출처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인데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브라질 쪽으로 이제 독점 계약을 했다. 근데 매출 규모가 155억, 이러면 3년 동안 155억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비에날신이 이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관련해가지고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약간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비에날신 시리즈가 연간 뭐 2,400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점유율이 28%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해가지고 유산균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여기에서 체지방을 좀 감소를 시킨다. 기술력으로 입증을 확실하게 확고히 해야만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탈모 관련해서도 지금 탈모 치료제 관련된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종목일 것인가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조금은 의구심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의 반응도랑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점들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4만 원에 육박을 했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3달 가까이 쭉 치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정말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50만도 안 터진다라는 점들이 지금 정말 힘을 주가가 못 쓰고 있다라는 점들을 증명을 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진입가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모멘텀들이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 또 좋아질 것이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와봐야 오픈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그 만한 재료가 지금은 솔직히 부재하다라는 점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저는 지금 이제 22,500원 손절 라인을 좀 명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진입가까지는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여기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올 때 3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거기 부분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전달 드려봤습니다. 3만 원 부분에서는 좀 결정을 내려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6041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만 1,940원에 비중 10%인데요.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의 또 공통적인 고민이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를 팔고 한화 인더로 넘어가라 할까요? 흑흑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조원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미반도체 시총이 9조 5천억 원이고 한화인더는 2조 1,800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같은 장비를 만든다면 한화인더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과거에 HPSP랑 EST 사건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EST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송 관련된 특허 소송과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HPSP 급락 나오면서 이제 EST가 올라갔었던 과거의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SK하이닉스랑 이미 21년도부터 하나정밀 기계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미 23년도에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 그 전부터 이미 하나정밀기계랑 SK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SK하이닉스는 이원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시장에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아서 뭐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뭐냐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12단이랑 16단 그리고 HBM 시장을 더 지배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한미반도체 장비 필요한 건 맞는데 한미반도체한테만 너무 이렇게 독점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어떤 기술이 좀 부족해서 뭐 12단이나 16단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정밀기계 쪽이랑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뭐 사실 뉴스가 나왔던 콜테스트 탈락했다는 뉴스 나왔는데, 그거 하나정밀기계 홈페이지 가보면 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 가질 겁니다. 이게 너무 빠지니까 하나님도 가는 게 맞지 않냐. 네. 근데 이 미국 대선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약간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해리스 트레이드 이슈 나올 때는 해리스 관련 종목 움직이고 트럼프 관련 종목들 빠지고, 이제는 트럼프 또 대세되니까 트럼프 관련 종목들 올라가고 해리스 빠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쪽에서 결국에는 경쟁 업체가 생긴 거고, 그 경쟁 과정 속에서 어떠한 기업이 기술력이 좋고 어떠한 기업이 더 매출을 잘 낼 수 있는지는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는 하나인도가 조금 더 주가 상승력이 좋으니까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정밀기계 쪽에서 이게 잘 안 되고 한미반도체가 더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장비를 만들면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판단하기에는 좀 이럴 것 같고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하나인도보다는 시가총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하나인도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팔고 하나인도로 간다 이거보다는 양쪽 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둘 다 가지고 계시다가 네. 한쪽에 만약에 어떤 뭔가 호재가 나오면은 그 반대쪽은 좀 팔고, 네. 그러고서 가지고 가다가 또 반대로 또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어느 한쪽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엔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랑 TC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 고민하시는 분들은 양쪽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SK하이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하이닉스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10만 원대가 살짝 또 이탈하긴 했는데, 만약에 95,000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저는 한미반도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오늘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것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AI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중심에 HBM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쪽에 대한 성장을 기대해 봐야 되고, 지금 사실 범용 메모리 쪽은 중국에서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아이폰이라던가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원래 아이폰이 5핀 타입이었는데 지금 C 타입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은 전부 다 C 타입으로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범용이라고 하는데, 범용 D램이라던가 낸드 쪽 이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D램이라던가 SSD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말고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TSMC가 지금 팹리스 기업으로 또 받아서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는 바로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게 바로 HBM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는 양쪽을 다 보시는 게 좋고, 지금 한미 반도체는 손절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95,000원대, 9만 원대 지지하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하나인도로 지금 종목 고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인도 쪽도 같이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히려 하나인도랑 투트랙 전략으로 가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ICD요. ICD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300원에 15%요. 9,300원에 15%요. 우리 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여기 뭐 언제쯤에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유세벽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계약 소식이 나오면 잠깐 올라오긴 하거든요. 네, 9월 20일 날 네.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이 달리고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이때 뉴스가 BOE랑 이제 계약 체결을 했다. 근데 금액은 밝히지 않고 OLED 장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BOE랑 계약을 했으니 기대 심리를 좀 일으키게 했는데 거래량이 이때만 터지고 그 이후에 주가가 속절없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선은 긍정적인 뉴스는 최근에 있었었지만 먼저 요거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LCD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현황이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 그리고 국내 고객사 투자 지연 이런 안 좋은 그 업황의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축소를 시켰다라는 점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큰 폭의 매출 부진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 여기 리포트들에서 이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되면서 순손실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재무제표상에서도 보여지는데 리포트상에서도 지금 업황의 부진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ICD라는 이 종목 자체가 뭔가 돌파구를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약세의 흐름이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가 아까 전에도 있었었지만 가격적인 측면이 여기에서 지금 한번 치고 올라왔었는데 7,000원 부근까지 한번 씻어술려다가 윗꼬리를 다 말고 밀려버렸어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정말 처참할 수준이거든요. 좀 이제 10만도 안 터진다? 50만 정도가 나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도가 있는 거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0만도 안 터지네. 근데 9월 20일 날 보니까 이때 100만 정도 터졌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주도주를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봤었을 때 LG 디스플레이 또한 하향 추세를 변치 못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관련 LCD, OLED 관련해가지고 먼저 가장 대장격의 종목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 밑에 후속 주자들을 좀 살펴보셨어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만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는 지금 LCD, OLED 관련해가지고 중국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 회복세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펼쳐주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 ICD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불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난다?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연간으로 보게 됐었을 때는 적자 규모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컨센도 안 나와 있고 시총이 작은 3천억 미만의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저는 꼭 재무를 보시고 그리고 업황 자체의 그 큰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300원대까지 올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차트를 한번 쭉 줄여서 보게 됐었을 때 지금 4,500원이 그 역사적인 저점이었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4,5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네. 지금 땅굴을 모르고 이제 지하실까지도 좀 내려가는 그런 하락 추세를 변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반등이 다이나믹하게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손실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좀 드리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정말 한다라고 하셨을 때 4,500원 가격대까지 밀린다라고 했으면은 그때 거기에서는 진지하게 그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업황의 턴 어라운드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추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추천은 드리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5728번님께서도 바이오니아 상담 유세벽 대표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ICD 역시나 좀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인디님께서 시메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이시고요. 공모 청약을 받으셨네요.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3만 원에 보유 중입니다. 매도해야 하는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메스, 오늘 왜 대응을 못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오늘 공모가 23%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 당일에 잘 가는 종목도 많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공모주는 무조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모 청약이라도 하자 이런 분들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시장을 떠나서 그냥 이게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떤 종목군들은 정말 뭐 이렇게 상장 첫날에 막 뭐 진짜 급등 나와서 뭐 150%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시면서 기다리실 거예요. 네. 보통은 실제로 보면요.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은 보통 시가에 다 팔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러신 분들이 좀 빠지면은 여기가 저점인가 그러고 샀다가 이제 더 빠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거를 청약 받으셔가지고 한 거면은 오히려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거는 그냥 오늘 신규로 진입한 거다 그러면 오히려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요즘에 분위기 자체가 공모주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어떤 기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가 청약 상장 당일날 뭐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시는 거지 기업을 보고 지금 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로봇 물류 관련 종목인데 사실 스마트 팩토리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류 이송 로봇이라던가 웨이퍼 이송이라던가 이런 쪽과 연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 자동화랑 연결되는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려면 그 부분의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확장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시작하기 전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과연 앞으로 돈이 얼마나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당연히 이런 로봇 물류와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실적이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는 계속 받아야 되고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생각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국채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힘내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성장주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 뭔가 확 들어올리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어떤 기업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들어가셨으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 기업 특히나 로봇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보고 싶다 하시는다면은 좀 들고 가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첫날에 이렇게 빠지면은 보통은 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신규 상장주가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어떠한 과거의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기업이 뭘 하는 것이고 이 기업이 앞으로 뭘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인지를 따져보시면서 접근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모 청약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공식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현재 시메스 시간의 거래에서도 3%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 우리 시청자분 올바른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